자, 영상 들어가요. 오늘은 주로 내용이 이제 센에 들어가 있는 극한 그래프의 활용. 여기 안 했다고 말씀하셔서 요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 연속 후반부는 여러분들이 용쌤하고 뒷부분에 조금 정리 한 번을 더 하시고 진도를 좀 뽑아야 되는 관계로 도함수의 기초적인 내용, 미분의 시작은 어떤 건가 요거 영상으로 올려놓을 테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미분은 한번 맛들이면은 사실 재밌고 쉬워요. 그리고 미분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장난질 치기도 되게 좋아요. 누구를 사라지게 만들고 싶으면 야, 이 미분 시켜버릴 거야! 이랬다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으려면 아, 적분시켜줄게 이렇게 돼버리는 뭐 그런 이제 장난스러운 이제 멘트들을 쓰게 돼요. 그래서 요거하고 미분의 기초에 관한 센 진도 나가는데 미분의 기초 센 아마 유형 1에서부터 5까지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정도 나가면 다음 주면은 뭐 바라기는 센이 아마 미분까지 활용 전까지는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활용 전까지가 중간고사 시험범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명목상에 이제 그 뭐죠? 저기 뭐 방학인 척하는 방학인 척하는 이상한 그 기간 때 좀 빡공들 하시고 우리 뭐 빡공 하셔가지고 성공하면은 뭐 선생님 좀 못 나올 것 같아요. 뭐 할 거요 같아요. 다 의무적으로 나중에 꾸역꾸역 밀려서라도 영상 다 보게끔 한번 조치를 취하고 그 다음에 기숙사 문제나 집이 멀어서 못 나오시는데 저는 그냥 애매해서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하시는 분은 계약하기 바로 직전에 저랑 제가 아예 계약하기 전에 금토일을 비워 드릴 테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뭐 밀린 거 쭉 다 공부 복습할 수 있게 웬만하면은 해드리고 싶어요. 그거는 거의 뭐 과외 같이 하여튼 그건 이제 열심히 하시고 싶은데 못 하시는 분들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런 거 점검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네. 자, 우리 가볼게요. 센 책 없으신 분 없죠? 여러분들 센 책의 21쪽을 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형 16번의 110번 문제를 한번 대표적으로 봅시다. 110번 문제는 홍여고 기출로 나온 적이 있고요. 여러분들 홍고도 기출로 나왔는데 요즘 트렌드는 홍고에서 112번 같은 트렌드 계속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킬러랍시고 한 문제 정도는 꼭 나오니까 잘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110번의 문제를 먼저 살펴볼게요. 안 하셨다고 하니까. 극한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활용이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1. 극한은 어딘가로 향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상에서 분명 점이 등장을 하고요. 이 점은 어디로 향해 가는가. 이거를 식으로 만드셔야 돼요. 간단히 말하면 주어진 문제에서 만들고 있는 지금 110번을 보시면은 PQ분의 AQ라는 식이 등장했잖아요. 이 내용에 해당하는 거를 식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식으로 만드는데 어디에 주안점을 둬서 만드셔야 되냐면 여기 조그맣게 달려있는 문자가 x가 3부를 향해 간다라고 써있죠.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엉뚱한 걸로 만드시면 안 되고요. 이 덩어리를 x로 표현하는 식으로 만드셔야겠죠. 그래야지 x가 3을 향해 가고 있으면 이 덩어리 값이 어떤 값으로 향해 가는지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어렵지 않아요. 이걸 식으로 만드는 테크닉이 약하면 어려운 거예요. 됐어요? 모든 문제가 그래요. 그래서 얘를 식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문제를 보니까 먼저 이런 무리함수가 등장을 했어요. 이 무리함수를 친절하게 그림으로 다 가르쳐 줬어요. 고등 상하가 약하더라도 대부분 그림을 주어줘요. 네? 불친절한 홍고 선생님들도 그림을 그려서 내줘요. 여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시고 특징을 관찰해야 되는데 어떤 한 점 P를 잡았고요. A라는 점이 친절하게 3,2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정말로 3을 대입하시면 6 빼기 2, 그래서 얘가 2가 탁 나오죠. 맞죠? 이제 뭐 그런 거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 한 점 P가 있는데 이 P의 좌표를 x, y로 둬라 하고 문제에서 아주 멋있게 제시를 해놨죠. 그러면 당연히 이 선을 따라다니는 점이니까 y는 2x 빼기 2의 루트라는 요식을 따라다니겠죠. 그러니까 y 자리에다가는 이런 걸로 나중에 대신 쓸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 다음 3,2에서부터 P에서 이렇게 그대로 선을 내렸는데 그럼 얘를 H라고 부르고 3,2에서 이렇게 선을 그대로 내려서 수직으로 PH 라인에다가 넣은 이 점을 Q라고 이제 부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Q는 지금 문제에서 구하시는 내용이 PQ분의 AQ 그랬는데 PQ 길이는 일단은 P라는 점이 나왔고 Q라는 점이 나와야 PQ 길이가 나오죠. 간단히 얘기하면 PQ 길이가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성할 때 시험 문제든 이런 그림을 만드는 문제는 1. 만약에 두 점이 AB가 이렇게 달렸다 그러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셔서 그냥 x끼리 빼서 제곱, y끼리 빼서 제곱을 하고 루트를 씌우는 게 끝이고요. 두 번째, 그게 아니라 지금처럼 결정타를 날려서 PQ가 y축과 평행하게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PQ의 길이는 그냥 y 값의 차가 될 것밖에 없죠. 높낮이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이 Q라는 점의 좌표를 찾아야 되는데 이 Q라는 점의 좌표는 X좌표가 X예요. 그냥. 왜? 여기를 X라고 이미 문제에서 썼기 때문에 Y좌표는 이 A에서부터 수평 X축하고 나란하게 선을 걷기 때문에 노도 여기가 2니까 그냥 2가 돼버리겠죠. Q가. 됐죠? 그래서 PQ의 길이는 그냥 높낮이 차이밖에는 없어요. 높낮이 차이밖에는. 근데 이제 조심하실 게, 자, 요런 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그림을 해석하는 능력이니까 X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3부를 향해 간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림상에서 P는 여기 멀찍이 있다가 얘가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X좌표가 3으로 향해 간다는 얘기는 요 말뜻을 바꾸면 P라는 책에다 메모해놔요. P는 어디를 향해 간다? A를 향해 가는 거예요. 어디서? 플러스가 달렸으니까 A보다 살짝 오른쪽에서. 거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잘 들어요. 그래서 P는 A를 향해 가는데 A보다 오른쪽에 있다가 점점 A를 향해 가는 지금 그런 스타일로 지금 모양이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까지 됐죠? 그러면 PQ의 길이는 높낮이를 따지는 거니까 사실은 높은 곳이 Y라고 썼지만 요걸 넣어야겠죠. 왜? 전부 식을 나타내는데 X로 나타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높낮이 차이니까 Y끼리 서로 빼는 거니까 Y 빼기 2라고 쓰셔야 되는데 Y 빼기 2에서 Y가 더 높은 곳에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절대값을 일단 기본적으로는 달았어요. 하지만 뭐 절대값 없어도 되겠죠. 2x 빼기 2 루트 달린 게 y고 빼기 2가 PQ 길이가 돼버린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이제 바꿔치기해서 씁시다. 지워도 되죠? PQ의 길이는 2x 빼기 2의 루트 마이너스 2가 PQ 길이에요. 됐어요?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 AQ도 쉽게 나오나요? AQ도 나오겠죠. A는 3이에요. X좌표가. 그러니까 AQ도 특징이 있지만은 AQ는 이렇게 잡혀 있어서 AQ라는 녀석의 길이는 그냥 difference between X끼리의 차예요. 맞죠? X끼리 서로 빼주시면은 AQ 길이가 나는 거예요. 가로의 길이는 X끼리 빼는 거, 세로의 길이는 높낮이 Y끼리 뺀다라고 생각하면 쉬우니까 여기 좌표가 X라고 했으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여기 AQ의 길이는 원래는 x-3의 절대값인데 지금 x가 3뿔이라고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A를 기준으로 오른쪽에서부터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x가 더 오른편에 있어요. 맞죠? 그래서 절대값 없어도 되고 그냥 x 빼기 3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자는 x 빼기 3이에요. 그리고 x가 3뿔을 향해 가고 있어요. 이렇게 식이 끝났어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식을 세워라가 서술형 1번 혹은 단답형 1번, 단답형 2번은 극한을 구해라가 2번. 이렇게 나와요. 시험 문제. 하실 수 있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요 후반부는 요 녀석의 극한을 구하는 테크닉인데 여기다 3을 집어넣으시면 알겠지만은 4 빼기 루트 4 빼기 2가 돼서 0이 되고 분자도 0이 되죠. 0분의 0 스타일이 나와서 분명히 0에 해당하는 성분을 0에 해당하는 컴포넌트를 이렇게 지워지는 구조가 나올 거예요. 분모에 있는 요 빼기를 사라지게 하는 테크닉인 분모의 유리화를 진행을 하시면 이 녀석을 유리화하시면 분자하고 약분되는 항목이 나와요. 그건 연습 많이 하셨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 활용 문제의 대표 문항이에요. 어떻게? 이 안에 들어있는 식을 여기 달려있는 이 문자로 표현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게 다예요. 문자가 여러 개가 있다. 심지어 뭐 이거는 y 항목이 들어있는 거지만 요 선을 무리함수를 따라다니니까 y 대신에 이런 걸로 바꿔치기 한다. 그 정도 내용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시험에 나왔었다고 하니까 112번 한번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식을 한번 세워볼까요? 이거는 최근에 나온 것 같아요. 홍보에서. y는 루트 4x, 그 다음에 여기서 y는 루트 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더 높은 곳에 당연히 생기고 여기 이제 k라는 선이 이렇게 딱 달렸다. x좌표가 k죠. 그래서 만나는 점 B는 좌표로 따지면 k, 루트 k. 만나는 점 A는 좌표로 따지면 k, 루트 4k. 이렇게 써주시면 좌표는 끝났습니다. 어렵지 않아 보이죠? 2 곱하기 리미트 k가 무한대로 가고 있습니다. 무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OA의 길이에서 OB의 길이를 빼라. 식은 되게 복잡하지만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는 k의 좌표가, 즉 이 x좌표가 이 선이 끝도 없이 이렇게 쫙 가고 얘도 끝도 없이 쫙 이렇게 가면 여기에 k가 이렇게 탁 걸리면서 점 두 개가 이렇게 나오겠죠. 맞죠? 이 점이 A고 이 점이 B면 OA의 길이는 이만큼이고 OB의 길이는 이만큼이 될 거예요. 이 두 개의 길이를 서로 빼라는 뜻이에요. 근데 뭐 굳이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아도 이거는 좀 너무 많이 간 거고 여러분들이 뭐 그 정도까지 생각 안 해도 말씀드린 대로 이 안에 들어있는 거를 누구? 여기 K가 달렸으니까 K에 관한 문자로 바꿔서 쓰셔야 돼요. 그래야 극한값을 찾을 수 있어요. 그게 다예요. OA는 여기가 오니까 OA라는 얘기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점과 점 사이에 그냥 단순히 거리 공식에다 써야 되니까 A라는 점하고 원점 0,0하고의 거리가 돼서 2 곱하기 OA의 길이가 K 제곱 더하기 루트 4K 마이너스 0 해봐야 루트 4K죠? 루트 4K를 제곱하면은 4K죠? 여기에 루트 달린 거죠? 맞아요? 네. X끼리 빼서 제곱, Y끼리 빼서 제곱 이렇게 됩니다. Y끼리 빼서 루트 4K 빼기 0의 제곱 해봤자 뭐 그냥 4K가 되겠죠. 이게 OA 길이고 OB 길이는 K제곱 더하기 K의 루트. K는 무한대로 가고 있다. 앞에서 배운 내용 맞죠? 이것도 무한대 빼기 무한대 형식이 나왔습니다. 자, 다시 복습을 하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 두 종류라고 했는데 앞에 있는 차수와 뒤에 무한대를 향해 가는 녀석의 차수가 서로 동일한 차수를 갖고 있으면 얘는 말씀드린 대로 거의 99%
합차 공식을 씁니다. 됐죠? 분자의 유리화. 그래서 합차 공식을 쓰시면 됩니다. 앞에 차수와 뒤에 차수가 비교해서 봤을 때 앞에 있는 차수가 높거나 뒤에 있는 차수가 높으면 더 높은 차수로 묶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제 이런 거는 서로 다르다는 거야.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푸는 테크닉하고 두 파트로 나눠졌잖아요. 이 문제에 x가 무한대로 가는 거하고는 문제가 다르다는 거예요. 해법이. 됐어요? 괜히 이거를 합차 공식을 쓰실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찍어도 돼요. 얘가 더 차수가 높죠? 얘는 더 낮죠? 무한대 집어넣으면 얘는 사실은 0을 향해 가죠. 얘는 무한대를 향해 가니까 얘는 그냥 답이 무한대예요. 찍어도 돼요.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바꿔서 뭐 매우 간단한 형태이긴 하지만 모든 문제들이 간단한 것부터 출발이니까 이렇게 이제 적어 놓으면은 얘도 무한대고 얘도 무한대지만 차수가 얘가 더 높죠. 이럴 때는 속칭 울트라 짱 무한대, 얘는 찌질 무한대, 뭐 이렇게 이제 뭐 말씀을 드린다면 얘가 워낙 도미넌트하게 크게 가니까 책에는 대부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얘는 0을 향해 가고 얘는 무한대고, 그래서 무한대 곱하기 1이 돼서 답이 무한대다 이러지만 묶지 않아도 얘가 도미넌트하다, 그래서 답은 무한대가 된다. 뭐 그런 차이를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설명은 앞에 대표 유형들에 있으니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상자 달린 거는 뭐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서 풀어보시고 안 되면 수업 때 일요일 날 문풀 수업 때 복습용으로 한번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괜찮죠 그럼? 네. 자 그럼 이제 하나 더 해볼까요? 111번? 좀 재밌어 보이지 않아요? 할까 말까? 안 해도 돼? 알았어. 그럼 다음 가요. 미분 설명, 함수의 연속 이제 다 넘어가고, 연속 후반부에 조금 좀 선생님 저 합성함수의 연속이 어려워요 그러는데, 합성함수의 연속 뭐 최대최소하고 사이값 정리 금요일에 한번 수업 들어보시고 안 되면 일요일에 한번 더 갈게요. 사이값 정리는 간단하게 내용 설명할까요? 그래도 사이값 정리부터 먼저 할까요? 사이값 정리를 먼저 간단하게 하고 가죠. 37쪽. 영상은 1시간으로 끊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충전해서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사이값 정리가 뭐냐? 말 그대로 사이에 있는 값이에요. 사이에 있는 값이라는 건 뭐냐면, 자 우리 요런 거를 한번 아이디어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다가 여기에 잭팟을 발견했어요. 여기는 중간에 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 있다가 여기에 그 황금땡이를 발견했다고 치자. 로또 덩어리나 뭐 아니면 뭐 내가 좋아하는 뭘 발견했다고 치자. 그럼 걸어서 여길 가야 돼. 아무 교통수단이 없어. 그러면 걸어서 가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될까? 어쩔 수 없이 이 강을 님은 그의 물을 건너셨네 하고 이 물을 건너서 이렇게 가야지. 이 물을 안 건너고 여기를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니? 없지? 어떻게든 가야 돼. 맞아? 안 건너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자, 요 내용을 그대로 실생활은 이렇지만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왔다 그러면은 여기서 뭐 마치 뭐 영화 속에 있는 그 레디 플레이어 원의 자동차 타고 가서 결국은 뭐 황금 열쇠 따먹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지만, 여기 온 사람은 여기를 지나갔다는 게 눈에 띄겠지, 보이겠지. 뭐 옷이 젖었든가 아니면 뭐 수영을 쳐가지고 뭐 대머리를 휘날리며 오든가, 하여튼 뭐 그럴 거 아니야. 뭐 그런 분위기랄 거란 말이야. 이게 수학적인 컨셉하고 지금 되게 맞아요. 뭐가 맞냐? 얘가 x축이라고 해봅시다. 여기 내 위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였다고 칩시다. 그런데 여기 황금이 있는 요 점의 좌표는 5,4라고 한번 쳐봅시다. 됐어요? 그러면 내가 이 강을 어떻게든 건널 수밖에 없어 라는 그 말은 수학적으로 뭐랑 똑같은 매칭이냐면,
연속이라는 것과 같은 말인 거예요. 강을 안 건널 방법이 없죠. 여기까지 가는데. 왜? 연속이기 때문에 붙어서 이렇게 가다 보면 얘를 뭐 점핑할 수도 없고, 만약에 내가 연속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 X축을 따라서 연속이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턱 끊어져 있다고 생각해 버리면은 여기에 도착은 하지만 X축을 건들지 않고 도착할 수 있죠. 근데 연속이라는 보장이 있으면, 이게 백컨디션으로 연속이라는 보장이 있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갔다고 치면은 어쩔 수 없이 X축을 건드려야만 가는 거예요. 안 건드리고 갈 수는 없어요. 맞죠? 그랬더니 어느 학생이 선생님 안 건드리고 가는 건 맞는데 그럼 몇 번 건드리나요? 한 번 건드리나요? 두 번 건드리나요? 세 번 건드리나요? 몇 번쯤 건드릴 것 같아요? 한 번? 더 건드릴 수 있다. 손 없어? 더 건드릴 수도 있어. 여길 가는데 나는 강 건너가는 게 너무 좋아. 니마 물을 건너지 마고 했지만 어쨌든 나는 강 건너갔다. 수영이 너무 좋아. 이렇게. 돼 안 돼? 그러면 X축하고 만나는 점이 지금 이게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5개의 근을 갖겠지. 맞지? 그런데 몇 개 갔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한 번은 건너야 돼. 맞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닫힌 구간 -1에서 5가 연속이면 열린 구간 -1에서 5에서 근이 있다. 왜? 연속이니까. 여기가 근이 있다라는 보장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썼냐면은 강 밑에 한 명이 있고 강 위로 강 건너편에 점이 찍혔으니까 이런 말이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아? 만약에 찍힌 점이 내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서 있으면 뭐하러 강을 건너 그냥 이렇게 가지. 그지? 아니면 건넜다 갈 수도 있고 모르지. 근데 내가 이 반대편에 서 있으니까 X축을 기준으로 반대편에 서 있으니까 이렇게 치고 건너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렇지 않아요? 그게 사이값정리예요. 뭐냐? F-1이 지금 0보다 작죠. X축 아래니까. F5가 X축 위쪽이니까 4니까 0보다 크죠. 함수값이 하나는 부호가 음수고 하나는 양수. 그래서 우리 구간에서 그 구간에 시작하는 값과 끝나는 값을 곱했는데 부호가 지금 반대가 되죠. 곱하면.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런 내가 여기 서 있다가 이쪽으로 가는 것도 X축을 치고 가지만 여기 서 있다가 이렇게 가도 X축을 치고 가는 건 맞죠. 그죠? 이게 사이값 정리라는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전통적인 이 연속과 미분 파트는 뭐가 중요했냐면 X축이랑 만나는가 안 만나는가 근을 찾는 거를 찍었어요. 컴퓨터가 없어서. 지금 컴퓨터에다 다 대입하지만 찍었기 때문에 도대체 근이 언제 생길까? 여기가 빼기 5고 여기가 4인데 마이너스 5,4를 지나는 점이고 4, 마이너스 3을 지나. 그러면 마이너스 5에서 4 사이에서 분명히 부호가 반대로 가면 X축을 치고 가겠지라고 이제 근이 발생한다라는 걸 생각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이값 정리의 시작이에요. 됐어요? 연속이니까 분명히 좀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중간에 연속이니까 최대값이 4가 뜨고 최소값이 마3이 뜨면 중간에 4와 마3의 중간값인 거는 여기에 분명히 존재한다 하는 게 사이값 정리예요. 뭐 그런 내용으로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봐요. 218번을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요거 하나 풀고 미분 설명으로 갈게요. 자, 218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서 한 번만 그려주시면 돼요. 그림 갑니다. 같이 그려요. X축 그리시고 마이너스 2에서 함수값은 여기 찍혀요. 마이너스 2, 빼기 1 이렇게 찍으세요. 그럼 돼요. Y축은 필요 없나요? 필요 없어요. 왜? 근은 X축하고 만나는 것만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X축을 그리시고
x좌표들을 쭉 쓰시면 함수값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처음 찍으시고 두 번째 함수값은 마이너스 1,1 여기 찍히죠. 그 다음 찍히는 함수값은 0,2 여기 찍혔어요. 그 다음은 1, 빼기 1 밑에 쪽에 찍히고 y좌표를 잘 보셔야 돼요. y좌표의 기준은 x축을 기준으로 위쪽이냐 아래쪽이냐를 지금 중심으로 찍었어요. 맞죠? 예. 그 다음 2,2는 여기 위에 찍히겠죠? 그 다음 3,4도 여기 위에 찍힙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 첫 번째 줄에 있는 내용 밑줄 그으세요. 연속. 끊어지지 않게 연결한다 하는 컨셉이에요. 여기까지 다 그렸죠? 그 다음 끊어지지 않게 연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끝이에요. 되게 쉽죠? 사이값 정리는 쉬운데 주관식으로 많이 나오니까 X축이랑 적어도 3번은 만나줘야 강을 건너겠죠. 그죠? 그래서 최소한 실근은 3개가 존재합니다. 정답 2번. 이렇게 됩니다. 그거보다 더 많을 수는 있지만 적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이값 정리는 최소한 어떤 특정한 값을 몇 번은 나오겠는가가 이제 중요한데 주로 요 X축하고 만나는 거 뭐 이런 것도 많이 체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오히려 유형 12번 실생활의 활용을 먼저 설명을 해버렸어요. 사이값 정리에서 정류장에서 뭐 정류장까지 뭐 가는데 어디를 꼭 반드시 거쳐가는 거는 도대체 몇 번이나 거쳐가는가 뭐 그런 내용을 지금 먼저 해버렸으니까 똑같은 개념으로 그래프를 좀 그려서 어디를 치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되겠죠. 그런데 연속이라는 말이 있을 때만 쓸 수 있다. 그거 이제 명심하세요. 다항 함수의 미분법 페이지 44쪽 가보겠습니다. 응? 그래요. 영상 봐요. 자, 개념상 평균 변화율까지 설명하고 잠깐 끊을 테니까 이렇게 가시면 돼요. 네. 평균 변화율이 뭔지부터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변화율에서 자, 책에 여러분들 내용 설명 파트에 평균 변화율 이 평균자가 달렸잖아요. 아무거나 그림 여기 그림은 조금 뭐 나쁜 그림은 아닙니다만 빈칸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곡선으로 아무거나 여기 책에 있는 거 말고 좀 재밌는 걸로 뭐 이렇게 써볼까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여기에서 출발을 해서 여기에 도착을 했어요. 여기가 출발이고 여기가 도착인데 좀 여기는 X축하고 Y축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출발하는 점하고 도착하는 점은 평균 변화율은 중간에 내가 이거는 그리지 말고 중간에 잘 봐요. 이런 그림도 나올 수 있지만 출발하고 도착 입장에서 보면 아침에 집에서 나왔어. 아침 먹고 땡 집을 나섰네. 예, 밟았네 똥 하고 저녁에 집에 도착하는데 뭐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내가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데를 보면은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여기도 갔다 막 이렇게 어떻게 갔는지는 모르죠. 어떻게 갔는지 알아요?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준영? 좋은 데 갔다 왔죠. 다 폭망했다고 아까 들었는데. 어쨌든 요새도 여기 왔으니까 자 갑니다. 망한 거 아니야. 다 극복했어. 이거 기억하고 가시면 오늘 돈 벌어 가시는 겁니다. 평균 변화율에 평균자가 달린 거는 무조건 처음 시작이랑 마지막 끝만 중요한 거예요. 인생하고 되게 비슷해요. 어디를 어떻게 갔다 왔던 간에 처음 다 응애 하고 출발했다가 다 나는 간다. 그래서 뒤지죠. 어제 그제 제가 되게 존경하는 김민기 씨가 돌아가셨는데 여러분들은 못 봤죠? 한 번도 지하철 1호선 못 봤죠?
자, 안타깝지만 하여튼. 그래서 출발 다 뒤져요. 다 죽게 돼 있는데 그 사람의 족적은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는가 뭐 이런 거지만 평균자가 들어가는 건 무조건 시작과 끝을 연결을 해서 직선으로 퉁쳐버린 거예요. 직선으로 퉁쳤다가 기본 컨셉이에요. 그게 평균 변화율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곡선을 직선으로 퉁쳐버린 거예요. 나는 시작이랑 끝만 중요해. 인생 뭐 있어? 무조건 이것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직선으로 퉁쳤으니까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는 직선으로 퉁치고 직선으로 퉁친 뭐야? 이 직선의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이에요. 진짜 요 내용만 하면 끝나. 평균 변화율은 뭐다? 직선으로 퉁치고 직선의 기울기를 계산해라. 직선의 기울기 공식은 x끼리의 변화량 분의 y끼리의 변화량이죠. 그러니까 요 점의 좌표를 이렇게 쓰면은 x1, y1이고 이 점의 좌표는 x2, y2겠죠. 요런 컨셉이 시작이에요. 됐어요? 그럼 뭐 거창하게 평균 변화율을 구해라. 그러면 그냥 직선으로 퉁친 거니까 두 번째 직선으로 퉁쳐서 다음 개념이 뭐냐? 우리 중학교 때는 잘 못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얘는 밑변이고요. 얘는 높이예요. 어떻게? 직선으로 퉁쳤으니까 삼각형이 나오거든요. 요 삼각형의 밑변분의 높이가 기울기예요. 삼각형의 밑변은 x끼리의 변화량, 삼각형의 높이는 y끼리의 변화량. 이렇게 되죠. 됐죠? 여기까지 됐죠? 이게 평균 변화율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평균 변화율 내용을 여러분들 거기 적어놓은 대로 이 기호를 어떻게 쓰냐 하면 이제 좀 멋있는 기호가 나와요. 저 삼각형을 기린다, 기념하는 의미로 삼각형을 이렇게 썼는데 이거 읽을 때는 델타라고 읽으세요. 델타의 그 대문자예요. 소문자는 이렇게 되죠, 델타. 예, 좀 미끌미끌해요. 하여튼. 그래서 대문자 삼각형으로 그리고 델타 이렇게 읽으시고 좀 있어 보여. 델타 x분의 델타 y. 뭐 그래봤자 뭐 직선의 기울기인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만 복잡하지만 그래봤자 직선의 기울기예요. 그래서 출발하는 시작점이 a, fa라고 보통 쓸 수 있죠. 시작점 x좌표가 a고 y좌표가 이거라는 소리니까 도착하는 점은 x좌표가 b, y좌표는 fb 이렇게 이제 쓸 수 있겠죠.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네. 델타 x는 x끼리 서로 뺀 거예요. b 빼기 a예요.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은 b는 델타 x 더하기 a죠. a에서 거기 책에 그렇게 써 있는데 밑줄 그시고 적어놔요. a에서 델타 x만큼 증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a에서 델타 x만큼 증가.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a에서 델타 x만큼 증가. 이 밑변이죠. 그럼 여기가 b가 나온 거죠. 그 다음 얘가 분모가 되고요. b-a가 분모고요. 분자는 fb 빼기 fa죠. 높낮이 차이잖아요. 높낮이 차이는 y좌표니까 이 녀석의 y좌표가 fa고 이 녀석의 y좌표가 fb죠. 그래서 높낮이 차 이만큼이 fb 빼기 fa죠. 여기까지가 평균 변화율 이론적인 설명이에요. 다 까먹고 그냥 두 가지. 직선으로 퉁쳐서 기울기를 구하는데 밑변분의 높이. 그것만 기억하고 계셔도 나중에 미분 푸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두 개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럼 평균 변화율 문제를 좀 한번 풀어보죠. 처음이니까 그래도 유형 1번 평균 변화율 대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4번. 평균 변화율이라고 돼 있고요.
사실 얘는 지금 3차 함수예요. 3차 함수. x 세제곱 빼기 2x 더하기 1이라는 3차 함수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3차 함수가 x값이 1에서 a까지 변했대요. x가 1에서 책에 써놔요. a까지 변했어요. 이렇게 변한 거예요. 하지만 뭐라 그랬어요? 평균 변화율은 그냥 점과 점을 연결한 직선으로 퉁친다. 그랬으니까 x 변화량 분의 기울기 그냥 구하면 돼요. 이게 기울기지 뭐. 예. 이게 기울기 공식이잖아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그래서 이 기울기 공식이 평균 변화율인데 이 값이 11이야. 끝났네. 이제 대입하고 그냥 풀면 끝나. 대입하고 풀면 끝나. 됐죠? 예. 어려운 건 아니에요. 직선으로 퉁쳐서 점 두 개가 나오고 그 점 두 개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자, 이제 요 다음 내용은 영상 한번 끊고 갈 텐데 다음 내용에 대한 살짝 어디까지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냐면 뭐겠어요? 평균 변화율은 충분히 큰 직선으로 퉁쳐서 삼각형이 됐다고 하면 이제 배우는 평균자가 달렸지만 미분이 뭐 별건가? 평균 변화율은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을 다 직선으로 퉁쳐서 태어나서 뒤질 때까지 점을 두 개 찍은 거하고 똑같다면 미분은 순간 변화율이에요. 오늘 하루. 굉장히 짧은 순간. 어떨 짧은 순간? 리미트를 달고 a가 1을 향해 가는 순간. 그럼 밑변이 얼마야? 0이지. 엄청나게 요 삼각형을 작게 만들면 그게 미분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개념이. 요 삼각형을 엄청나게 작게 만든다는 건 뭐야? 원래 그래프가 요 보라색이었다고 치자. 그러면 충분히 멀리 떨어진 두 점이 아니라 이 점이 1이고 이 점이 a라면 a가 엄청나게 1에 가까워지면 요 삼각형은 직선으로 퉁친 요 삼각형은 굉장히 여기서 아주 조그만 삼각형이 돼버리죠. 맞죠? 엄청나게 한 점에 진짜 조그만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직선이라며 아까 그지? 엄청나게 작은 삼각형의 요 기울기가 톡 나와버려. 어떤 직선에 근접하냐? 요 점에서 1이라는 점에서 접선을 걷는데 접선에 딱 요 삼각형에 근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접선에 기울기가 나와버려요. 됐어요? 그게 미분이에요. 처음 듣는 얼굴들이 아닌데. 처음 들어요? 네, 잠깐 쉬었다가 영상 끊어주세요. 감사합니다.